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행복한 연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드디어옵니다. 공모주가 우르르 쾅쾅 몰려오는데 어떤 기업을 청약할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하는 녀석과 이번 주에 청약한 녀석, 다음 주에 상장할 공모주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청약할 공모주를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녀석 어떻게 팔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3익과 신형 스펙 10호가 있었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3익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모가가 18,000원인데 시초가가 52,000원으로 34,000원의 수익을 시초가에 매도했더라도 벌 수 있었고요. 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그 흐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시초가와 고가가 그냥 탁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따따블의 기대감을 조금 접고 이왕이면은 좀 시초가 매도가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기릿은 아쉽게도 영주라서 이번에는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호의수는 이렇게 있습니다. 1개월과 3개월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스펙이 있었습니다. 저기릿은 청약을 했고 5개를 받았으며 요 친구의 분위기도 이제는 조금 나빠지는 모습입니다. 3,800원을 고가 찍고 바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저기릿은 시초가 매도해서 총 8,300원의 수익, 수수료 떼고 나면 6,000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익 아마도 스튜디오 3익을 받았다면 3만원 넘는 수익을 당연히 거둘 수 있었을 듯한데 어쨌든 이번 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이 뭐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또 엄소용!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무려 4가지나 있습니다. 어떤 녀석을 우리가 청약을 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이 말을 안 드렸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바 진짜 다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입니다. 연휴니까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에이트라는 기업 하나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청약일은 13일부터 14일까지 공모밴드는 14,500원에서 18,500원이었는데 공모가 2만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 초과라는 의미는 당연히 데이터가 좋았다는 거겠죠. 도대체 뭐하는 기업인가? 바로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 디지털 트윈 이 단어를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뭔가 봤더니 쉽게 말해서 가상의 공간에 지금 현재 현실 세계의 그 모양 그거를 그대로 따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시를 보자면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건물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형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비가 많이 내렸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우리가 계산한다고 거기다가 물을 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똑같은 세상을 하나 창조한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부어버리면은 그 이후의 일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가 얼마나 오면은 어느 정도의 비가 쌓이고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정도까지 상황이 심각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항공우주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한다면은 당연히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사건 사고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디지털의 트윈, 쌍둥이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러저러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봤다시피 자연재해, 우주항공, 그리고 2차전지 등 모든 섹터가 가능한 그러한 다재다능한 기업이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맡은 일을 보자면은 세종 5-1 그리고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고 국토부의 레벨4 자율주행 차량 시뮬레이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다시피 섹터가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3개월간 환매 청구권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묻지마 청약도 당연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가? 일단 작년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대박입니다. 진짜 이렇게 성장만 한다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청약 이후에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간은 어땠나? 1,500건의 기관이 청약을 했고 경쟁률은 630대 1이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기관들의 공모밴드 상단이 18,500원인데 대부분 그 이상을 써낸 걸 볼 수 있어서 이에이트는 2만원에 확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의무 화격은 2.3%로 그렇게 좋지만 않았습니다.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A8 하나투자에서 진행을 하고요.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23일 금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10만원, 그리고 기관 수혜치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딱 보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쟁률 630대 1, 그리고 참여 기관 수는 1,500건이라서 조금은 낮은 모습이고, 의무 화격도 2.3%밖에 안 돼서 평소 같았으면은 아마도 저 기릿은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커피값 정도만 먹으러 들어가야겠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청약할지 말지는 기론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매 청구권이 있다 보니까 요즘 공모주 분위기도 어쨌든 계속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환매 청구권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균등은 뭐 당연히 청약해도 되겠다, 여기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당연히 청약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투자증권이 없다면은 화요일까지 만들어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 수요일에 만들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은 1,800억, 유통물량 예정치는 43%로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데이터는 별 5개 중에서 한 2.5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 다만 환매 청구권이 있어서 0.5개 플러스해서 3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등까지는 하되 큰 수익은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코셈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똑같은 날에 청약을 하고요. 공모밴드는 14,000원이 상단이었는데 16,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코셈 뭐하는 기업인가? 주사전자 현미경, 그러니까 현미경, 전자현미경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방 산업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좋다고 합니다. 등록 및 출원한 특허는 국내 34건, 해외 3건으로 있고 독일과 미국 등 24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미경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전자현미경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수혜치 결과를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건수가 무려 2,000건, 경쟁률이 1,200대 1로 아까 봤던 기업이랑은 조금은 딴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들은 17,000원 이상이 98%나 되지만 공모가 16,000원으로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았고요. 의무 확약도 무려 10%나 되는 모습. 자, 그렇다면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묻지마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코셈은 키움증권에서 진행하는데 키움은 수수료도 면제죠.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을 듯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23일 금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16만원, 기관 수혜치 결과는 1200대 1, 그 다음에 참여 건수는 2000건, 의무 확약은 10%로 매우 좋은, 이 정도면 별 4개 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만 균등 배정 수량이 좀 많지 않습니다. 75,000주로 아마도 한 0.3개 이 정도로 예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받기만 한다면 충분히 점심값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게다가 이 친구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통물량 예정치가 30%밖에 안 되는데 시총이 900억, 상장 당일날 300억밖에 안 풀리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주 수익이 조금 더 커질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코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저 길이 당연히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K웨더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청약일은 13일부터 14일, 공모밴드는 5,800원이 상단, 공모가는 7,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또 공모가를 업그레이드 시켰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 뭐하는 기업인가? K웨더는 날씨 정보 플랫폼 업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아닌 환기청정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공기청정기랑 환기청정기랑 뭐가 다른가 봤더니, 자, 공청기 같은 경우는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집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조금은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지만 어차피 그 안에 공기는 계속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밖에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환기청정기는 뭐가 다른가 봤더니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런데 그 공기가 뭐 미세먼지 등 안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걸러서 갖고 오는, 그걸 바로 환기청정기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기청정기보다 환기청정기가 공기질 개선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또한 환기청정기 제품은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데이터, 그 다음에 필터 등의 부가적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어떤가? 일단 작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턴어라운드를 하겠다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수혜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1999건의 기관이 청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1362대 1. 공모밴드도 7,500원 이상의 기관들이 정말 많았지만 공모가 7,000원에 확정이 내렸네요. 다만 의무 확약은 3.9%로 살짝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K웨더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청약일은 똑같습니다. 13부터 14,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고요. 상장일 예정은 22일 목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35,000원, 기관 수혜치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1300대 1, 1999건. 의무 확약은 3.9%. 게다가 이 친구의 장점은 이거죠.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통물 예정치가 36%다 보니까 상장 당일날 300억도 채 안 되는 물량이 풀리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이 친구의 공모가가 7,000원이다 보니까 예상 수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15,000원 그 내외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 기릿은 당연히 청약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APR입니다. 자, 이번 주에 사실상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른 3개 공모주 청약했는데 다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받으면은 거의 뭐 한두 달짜리 공모주 다 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하는 겹인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14일부터 15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고 공모밴드는 20만원이 상단, 아직까지 공모가는 미정입니다. 자, APR은 국내 1위 홈뷰티 디바이스 기업입니다. 공모가가 무려 20만원이다 보니까 작년에 상장했던 DS 단서 기억나시죠? 10만원짜리가 40만원 가며 한 주당 무려 30만원의 수익을 주며 연말 선물을 톡톡히 받았던 거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 기릿도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줬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친구는 더 대박입니다.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다 보니까 수익이 더 큰 거 아니니? 라는 기대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더 보자면은 올해 첫 코스피 상장사이자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대여급이고요. 장외가가 이미 50만원에 육박하는 중이다 보니까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계좌 싹 다 끌어와야겠죠. 그리고 이 기업은 강한 브랜드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이유는 이겁니다. 유재석이랑 그 다음에 김희선이 선전하는 메디큐브, 이거 아마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APR의 위상이 높고요. 팬덤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거 알고 계신가요? 널디라는 브랜드, 이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가? 당연히 실적 좋죠. 엄청난 성장을 해내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과 하나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최소 청약 금액은 워낙 공모가가 크다 보니까 20만원이 확정이 된다면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단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기관 수혜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안 좋은 부분이라고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균등 배정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한은 37,000주밖에 안 되고 하나는 9,400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청약하면 받을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받기만 하면은 엄청난 수익이 된다는 거, 미리미리 이걸 받기 위해서 조금 착한 일을 한두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저끼리 또 이거 한번 받으려면 기부 한 번 더 갔다 와야겠네요. 어쨌든 공모가가 높다 보니까 균등 배정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유통물 예정치는 36%, 예상 시총은 1.5조라고 합니다. 기리분들이 만약에 계좌가 없다면 신한 하나,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날 데이터 나오면 우리가 확실하게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달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공모주가 몰려옵니다. 다 준비해야겠죠?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기름분들 당연히 다 원하시는 배정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대박 터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